여기 원래 4명 아니었나? 아니, 그런 사람 없었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이 이 집안에서 금기였던 기억이 깨지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진에도 단톡방에도 기록에도 완벽히 지워진 한 사람.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드린 순간부터 멈춰있던 진실이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지금부터 사라진 그 자리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느리게 스며들던 아침,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 집을 찾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희미하게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건드리듯 지나가고 그 감촉이 묘하게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흔들어 놓는 듯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 전에 칠했던 벽면의 페인트는 벌써 곳곳이 벗겨지고 있었고 새로 교체한 적 없는 낡은 난간은 손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며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문 앞에 다다른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부엌의 미약한 소음과 냄새가 미묘하게 어색한 기류를 만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을 열고 반겨줄 어머니가 오늘은 유난히 느리게 다가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문을 미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고 햇빛이 드문드문 스며들매도 불구하고 거실에는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미세하게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찻잔 하나, 그리고 커튼 사이로 흔들리는 빗줄기가 어색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오래전부터 자리해온 공백을 다시 의식하는 듯 괜히 손끝을 굳히고 있었다. 거실 벽면에는 크고 작은 가족 사진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는데 그 배치가 전과 다르게 약간 비뚤어진 듯 보였고 오래된 사진틀의 유리 표면에는 희미한 먼지가 얹혀 빛을 흐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곳에 시선을 두었지만 곧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사진 구석에 익숙해야 할 얼굴이 없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어렴풋하게 느껴지고 있었으나 오늘처럼 또렷하게 다가온 적은 드물었고 그 부재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 몸속 깊은 곳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감각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틀을 손가락 끝으로 쓸며 프레임을 바로 잡았고 빛이 틀 속 인물들을 스쳐 지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유독 비어있는 자리가 더 크게 떠오르고 있었다.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들, 명절에 모여 웃고 있던 모습들, 어느 여행지의 바람 속에서 찍힌 장면들 속에도 그늘처럼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고 마치 그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듯 정교하게 지워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그 조용한 위화감에 더 깊이 스며들며 잠시 숨을 눌러 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접시를 살짝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마저 어색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가 공간에 퍼지며 사진 속 공백과 묘한 상반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스쳐보며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느낌을 받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그저 사진들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 감춰진 균열은 그에게만 보이는 듯 아릿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누군가의 흔적을 지워낸 자리에 정확히 어떤 기억이 있어야 했는지 떠올릴수록 더 흐릿해지는 감정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그 적막한 순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서서히 커지고 있음을 느끼며 이 공백이 단순히 잊힌 누군가가 아닌 지워진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미묘한 추측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끝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며 이 오래된 거실에 스며 있는 작은 결핍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무언의 침묵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기류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앞으로 자신이 마주하게 될 무언가가 단순한 가족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예감을 짙게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휴대폰을 켰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단톡방의 알림을 보며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간단한 말들과 어머니가 보내는 잔잔한 일상 사진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사소한 대화들이 별다른 감정의 파동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눈에 띄는 공백 하나가 있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가족의 일상에는 그가 알고 있는 형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존재를 말하지 않는 침묵이 지나치게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다. 메시지를 위로 스크롤할수록 그 침묵은 더 오래된 층위까지 쌓여 있었고 그 빈칸은 단순한 누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형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 이 단단한 침묵은 그에게 다시 오래된 의심을 되살려 주었고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어릴 적 흐릿한 장면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단톡방의 초기 기록까지 천천히 되짚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의 이름이 어떻게 지워져 왔는지 확인하는 듯한 기분이 스며들고 있었다. 사진첩에 잠깐 스쳐 지나간 유년 시절의 장면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형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기록에서는 그 흔적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더 큰 어지럼을 남기고 있었다. 기억 속 형의 음성은 또렷하지 않았으며 얼굴과 표정 역시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흐릿함마저 애초에 그렇게 기억되도록 정리된 것처럼 보였고 그런 느낌이 스스로에게조차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메시지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정적을 느끼고 있었고 그 정적은 검은 공간처럼 넓고 깊게 펼쳐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대화방의 구성원은 셋이 되었고 그 숫자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오래전에는 분명히 넷이었고 한 명이 더 있었던 기억이 존재하는데도 그 존재가 사라진 흔적이 아무런 대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은 이상하리만큼 균질한 침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에 그는 스스로 형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는 일을 미뤄왔고 그 미루어짐 속에서 기억은 서서히 침잠해왔다. 하지만 오늘 거실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각이 다시 마음속에서 파동처럼 번져 올라오며 그 침잠된 기억을 더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형과 함께했던 장면 하나라도 또렷하게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떠오르는 장면들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군데군데 손상되어 있어 정확한 표정이나 움직임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흐릿한 감정만 남아 있었고 기억은 도리어 스스로 왜곡된 느낌을 남기며 어딘가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호함 속에서 무엇이 진짜 기억이고 무엇이 구성된 기억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고 그 흐린 경계는 오랫동안 그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단톡방 화면에 다시 시선이 머무는 순간 그는 묘하게도 그 공백이 단순히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고 그 인식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편함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 불편함이 오늘따라 기묘하게 더 강하게 훅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공백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겠다는 조용한 결심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다. 그 결심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아갔고 그 흐름이 앞으로 무엇을 흔들게 될지 짙은 예감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한번 어머니 집의 현관 앞에 서 있었고 햇빛이 완전히 사라진 복도는 낮과는 다른 냉기를 머금으며 길게 뻗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고 낮에 보았던 사진 속 빈자리와 단톡방 속 침묵이 마음 한쪽을 천천히 잠식해 올라온 영향이 스며 있었으며 그 의문이 오늘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조금이나마 흔적을 찾고 싶다는 조용한 바람을 만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해 보였지만 시선이 그의 얼굴에 닿는 찰나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번졌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작은 떨림이 대단히 오래된 감정의 잔여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오며 낮과 다른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가볍게 걸려 있었고 어머니가 움직이는 작은 손짓 하나에도 미묘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하게 데운 차가 놓여 있었는데 어머니는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듯 그를 자리에 앉히고 있었다. 그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띠며 컵을 감싸 쥐었고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몸 안으로 번져 들어가는 동안 어머니의 시선이 컵 주변을 맴도는 듯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단톡방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순간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는 듯 비켜가고 있었다. 그 작은 회피는 과도할 만큼 선명했고 차분한 표정 뒤에서 오래 숨겨진 감정이 조금씩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말끝을 망설이며 차를 한 모금 들었고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동시에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의 대비가 마음 깊은 곳에 묘한 기류를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듯한 얼굴로 작은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천을 접어 올리며 시선을 바닥 쪽에 오래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끝의 움직임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 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묻어나오는 듯 보였다. 그는 그 미세한 긴장을 놓치지 않은 채 다시 시선을 어머니에게 두었고 어머니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굽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며 마음속에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듯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이야기를 꺼내려 했고 그 순간 어머니의 손동작이 미묘하게 멈추는 듯한 기류가 스쳤다. 그 멈춤은 순간적이었지만 지나치게 명확했고 그 속에서 말하지 않은 감정이 스며 나와 공간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 듯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임을 이어갔지만 그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얇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은 숨기려 할수록 더 짙어진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지켜보며 그동안 단 한 번도 말로 표현된 적 없는 가족의 비밀 같은 기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예감을 받고 있었다. 그 예감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함께 스며들었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정적 속에서 차갑게 내려앉는 의미 없는 움직임들이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이 감정의 균열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퍼져나갈지 조심스레 짐작하며 오늘의 이 미묘한 이상함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도착한 듯 조용한 긴장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긴장은 앞으로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묵직한 예감을 남기고 있었다. 밤 공기가 느리게 스며들던 그날, 그는
어머니가 잠시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함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몇 년째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서류함은 마치 집안에서 가장 손떼기 꺼려지는 물건처럼 고요하게 남아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인지 표면의 나무결 사이에는 미세한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서류함 앞에 가만히 서 있었고 손을 뻗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었다. 손끝이 나무 손잡이를 감싸는 순간 희미하게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고 그 감촉이 오래된 시간의 잔재처럼 느껴지며 마음속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천천히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서랍을 아주 조금 당기자 약한 마찰음이 방 안의 정적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는 그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들리는 기묘한 감각에 숨을 눌러 담고 있었다. 설악하며 열린 서랍 속에는 여러 해가 지난 문서들, 오래된 봉투, 빛이 바랜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정리되지 않은 쌓임은 누군가의 기억이 미처 수습되지 못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하나하나를 꺼내 펼쳐보려 했지만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마다 어딘가 조심스럽게 느껴졌고 그 조심스러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무언가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예감에서 비롯된 듯 은근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문서들 사이에는 오래된 영수증이나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고 그 중에는 가족이 겪어온 평범한 일상보다 조금 더 깊은 무게가 담긴 기록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문서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서류 사이에서 한참을 천천히 넘기던 중 다른 종이들과 달리 유독 신경을 끄는 하나의 봉투가 손가락 사이에 잡히고 있었다. 봉투 표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지 않았고 접힌 모서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단단함이 줄어들어 약간 눌려 있었다. 그러나 그 봉투가 이 서류함 속에서 가장 오래 혹은 가장 깊게 숨겨진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형태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봉투를 들어 올리며 미세하게 떨리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 떨림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이미 마음 한쪽을 불편하게 건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펼치기 전 한동안 그대로 들고만 있었고 거실에 스며 있는 정적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가만히 남아있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에 잠시 몸을 굳히고 있었다. 어머니의 방 안에서 들리는 미세한 움직임이 멀리서 잦아드는 동안 그는 봉투 입구를 천천히 벌렸고 그 안에서 접혀있는 서류 몇 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종이의 약간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그 질감 속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시간의 무게 같은 것이 가볍게 묻어 있었다. 문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복잡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어딘가 결핍된 구조처럼 보였고 그 결핍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예감을 짓게 만들고 있었다. 페이지 구석에서 익숙한 글씨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손글씨였고 그 글씨는 예전보다 조금 더 굵고 단단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글씨를 따라가며 그 의미를 읽어내려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눈빛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메모 속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그가 오늘 하루 내내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 이름이 적힌 종이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문서 사이에서 어떤 흐름이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형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되었고, 아버지가 이 기록을 깊숙이 숨겨두었던 이유가 단순한 사생활이나 개인적 고민 때문은 아니라는 예감이 등줄기에 아주 조용한 한기를 스며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지 못한 채 한동안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손끝의 미세한 긴장은 곧 어머니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공기 속으로 더 강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손안에 감춘 채 침착한 표정을 만들려 했고, 어머니의 얼굴이 거실문에 비치는 순간 그는 어쩐지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알 수 없는 기척이 어려 있었고, 봉투 속 문서가 가져온 작은 진실의 파편이 이미 어머니의 표정과 어딘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작고 오래된 흔적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짙은 예감을 품으며 손안의 봉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음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지고, 그는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누군가 슬쩍 밀어 올리는 열쇠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서류 속 글씨가 또렷하게 떠올랐고, 그 글씨의 흔들림이 마음 깊은 곳을 계속 자극하며 오래 잊어두었던 장면을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아직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고, 빛바랜 사진의 일부처럼 군데군데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아 흐릿한 형체로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따뜻한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며 미세한 떨림을 남기는 동안 오래전 어느 날의 공기 냄새가 문득 스치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바람이 희미하게 되살아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감각이었고, 그 감각은 갑작스럽게 떠오른 한 장면의 그림자를 따라붙고 있었다. 어린 시절, 집 앞 골목을 따라 함께 걷던 어느 늦은 오후의 기억이었는데, 그 골목에는 낮게 비치는 햇빛이 길게 늘어지며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의 흐릿함을 붙잡으려 했지만 형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고, 이름조차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다시금 흐릿한 안개처럼 기억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단 하나 잊히지 않은 감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방향을 안내하던 따스한 손길의 느낌이었다. 그 손길은 분명 가족의 것이었고, 어른의 것보다는 조금 더 젊고 날렵한 손이었다. 그는 그 손길을 따라가며 형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아 있었는지 다시 떠올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손길은 보호의 느낌과 동시에 어떤 긴장감을 함께 담고 있었고, 그 이질적인 대비는 단순한 형제관계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은 채 그 기억을 더듬었고, 그 늦은 오후의 공기 속에서 형의 뒷모습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듯 떠올랐다. 그 뒷모습은 어딘가 급하게 사라져가는 느낌을 남기고 있었고, 골목 끝에서 돌아보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 어둠과 빛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 짧아 붙잡기 어려웠고, 다시금 흐릿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그의 의식 속에 잔상만 남기고 있었다. 그는 그 잔상이 지금 이 순간 왜 다시 떠오르는지 어렴풋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해 속에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오래된 두려움 같은 것이 얇게 깔려 있었다. 형의 존재가 단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의도적으로 감추고 싶어 했던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예감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그 예감은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그림자처럼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기댄 채 손끝에 남은 떨림을 느끼고 있었고, 그 떨림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떨림의 원인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기억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일부러 봉인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깊은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며 형에 관한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남아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있었고, 그 흐릿함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감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 기억을 억지로 희석해 놓은 듯한 느낌, 그 희석된 흔적이 오늘 모든 장면 위로 다시 떠오른 듯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온도를 조금 낮추는 동안 그는 천천히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파편 하나가 반짝이며 떠오르고 있었다. 그 파편은 오래전 어느 날 형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듯한 장면의 한 조각이었고, 그 장면 속에서 형은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비춘 채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먼 거리에서 바라보던 어린 자신이 아주 조용히 그 장면을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그 기억의 파편이 결국 자신이 찾고 있는 모든 의문이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며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결심은 아직 어디로 향하게 될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번져오는 순간 그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날 밤 내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떠올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아직 온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가슴 한쪽에서 잔잔한 진동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고, 형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가 만들어낸 긴장감은 한밤중보다 오히려 더 선명한 형태로 아침 공기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스며나오는 냄새는 평소와 똑같이 익숙했으나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있었고,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에 닿는 미세한 싸늘함은 오늘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듯 번져가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 어머니의 표정은 특별히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 잠깐 멈칫하는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고, 그 작은 반응 하나가 그의 마음속 의욕을 더 굳히는 신호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선 그는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자마자 거실에 홀로 남았고, 그 고요한 가운데 오래된 공기 냄새가 더 짙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거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속의 빈자리는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며 그 빈자리가 단순히 지워진 흔적이 아니라 말해선 안 되는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진동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천천히 움직이며 한 장 한 장 유리 표면을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들이 마치 얇은 막처럼 붙어 있는 가면 같았고, 그 가면 아래에 숨은 긴장감이 더는 숨겨지지 않는 듯 어두운 여운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정리하듯 천천히 벽면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빈 공간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 빈자리의 감촉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한 기묘함을 남기며 그의 손끝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그 순간 어제 서류함에서 발견한 봉투의 무게감이 다시 손바닥에 떠오르는 듯했고 서랍 속에서 스며 나온 아버지의 글씨체가 눈앞에 어른거리며 그를 다시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거실 구석의 서류함 앞에 섰고 아침 햇빛이 사선으로 서류함 표면을 스치며 나무결 사이를 밝히는 모습이 오래 묻어둔 시간의 틈을 드러내는 듯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잠시 멈추는 순간 그는 서류함 손잡이를 잡았고 어제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손끝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서랍을 열자 종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마찰음을 냈고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긴장감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기 전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눈에 띄는 다른 문서들을 먼저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 관련 서류, 오래된 영수증, 병원 기록들이 섞여 있었다. 평범한 일상 기록처럼 보였지만 각각의 날짜들이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묘하게 마음을 스치며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느낌을 조금씩 만들고 있었다. 그는 종이들을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특정 날짜 근처의 문서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빼내어 펼쳐보았다. 기록의 흐름에는 형의 이름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한 존재감으로 드러나 있었고 그 이름이 지워지기 전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가족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기록에서 형의 흔적이 갑자기 사라지는 흐름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듯한 깔끔한 단절이 보였다. 그 단절은 그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사건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고 기록이 멈춘 날짜가 형의 실종 혹은 단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천천히 떠올리게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날짜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고 문서 사이에 적힌 메모의 짧은 문장들이 어쩐지 의미를 숨기고 있는 암호처럼 보이며 마음 한쪽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는 문서들을 부드럽게 다시 모아 서랍 속으로 옮겨두었고 표정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의 긴장은 여전히 가볍게 남아 있었다. 그 긴장감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을 향해 그를 조금씩 안내하고 있었고 숨겨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식탁 위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을 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류함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잠깐 따라가듯 바라보았으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더 고요한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차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온도를 느끼며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가늠해 보고 있었고 어머니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타이밍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어 아버지의 서류함 이야기를 꺼내려 했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반응은 너무 짧아서 일반적인 움직임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작은 경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예감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계속 움직였지만 손끝의 떨림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는 그 떨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조짐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형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어떤 오래된 기록들을 보았다는 식으로 넓게 말했는데도 어머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기류를 보이며 감정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 피함은 너무나 익숙한 듯 손쉽게 이루어졌으나 익숙함 자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누적된 감정의 압력을 드러내는 듯 보였고 그 압력 속에서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차잔을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계속 아래로 두었지만 그 자세는 도망치듯 시선을 고정해 있는 형태였고 그는 그 자세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보아온 익숙한 징후였고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가 눈앞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조용한 방어 기제 같은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어머니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은근하게 올라왔으나 동시에 형에 대한 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파동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차분히 어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형에 대한 기억을 조심스레 꺼냈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잠시 멈춰 서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멈춤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오래도록 봉인해둔 문이 처음으로 살짝 벌어지는 순간 같은 기류였고 그는 그 기류를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떨림은 긴 침묵을 예고하는 듯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를 피했고 주방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 묻힌 불안과 망설임은 감출 수 없을 만큼 짙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결코 단순한 가족의 사정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을 조금씩 굳히고 있었고 그 확신은 앞으로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지금까지 상상해 왔던 범위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집에서 돌아온 그는 집안의 문을 닫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순간 그동안 가라앉지 않던 감정의 잔해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머릿속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걸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는데 걸음이 멈춘 자리마다 어릴 적 기억의 한 조각씩이 스며들어 오는 듯한 묘한 감각이 번져오고 있었다. 어젯밤 떠오른 흐릿한 장면들은 오늘 아침 서류들과 맞물리며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흐름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기억을 한 겹씩 벗겨내며 본래의 형태를 회복시키려는 듯한 기류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서랍을 무심코 열었고 그 안에는 몇 년 동안 거의 건드리지 않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사진 몇 장이 흐릿하게 섞여 있었는데 손끝으로 수첩을 꺼내는 순간 먼지가 옅게 날리며 뒷속에서 잠시 흔들렸다. 수첩은 생각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표지의 마모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들고 다녔다는 흔적을 비슷한 무게로 남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고 그 내부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기록해둔 짧은 일정들, 날짜 없는 메모,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간단한 기호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 메모들 사이에서 형의 이름이 적힌 흔적은 없었지만 특정한 페이지의 사선으로 그어진 표시가 유난히 눈에 밟히며
그곳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수첩 끝에서 작게 접혀 있는 종이 하나가 떨어질 듯 흔들렸고 그는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쳐보았다. 종이에는 형의 이름이라 추측되는 글씨의 일부가 지워진 채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흔적이 희미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흔적은 누군가 일부러 지우려 한 흔적처럼 보이며 더 깊은 의문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글씨의 흔적을 따라가던 그의 시선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멈춰 있었고 그 멈춤 속에서 기억의 문 하나가 조금 더 열리는 듯한 감정이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고 그 어둠 속에서 오래된 골목의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어린 자신이 형과 함께 집 앞 골목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형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잠시 걸음을 멈추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었다. 그 순간 형이 자신에게 손을 얹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건네려 했던 장면이 스쳐갔고 그 손길은 어제 떠올랐던 따스함과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고 마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감정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이 실제 기억인지 혹은 기억 속에서 재조합된 상상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형의 표정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고 그 표정이 잠시 자신을 돌아보던 순간의 잔상은 시간에 씻겨 지워지지 않은 채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그 잔상이 떠오르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그는 마치 벽 어디선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듯한 서늘한 틈을 느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 틈은 실제 바람이 아니라 기억이 열리며 드러나는 감정의 바람 같은 것이었고 그 바람 속에서 오래도록 봉인됐던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려는 기척을 조용히 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앞으로 더 깊은 기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었다. 형의 이름이 사라진 기록들, 어머니의 떨림, 그리고 수첩 속 지워진 글씨 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은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의 문 앞이었다. 그는 여전히 희미한 그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척을 느끼며 이제서야 그 문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 그의 주변에 짙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수첩 속에서 떨어졌던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지만 그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다.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자 그는 더 이상 집안의 벽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동네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었다. 문을 나서자 겨울이 가까워진 공기가 스산하게 스며들었고 그 차가움이 그의 생각들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듯하였다.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건물들의 그림자가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그 그림자들이 마치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잔해처럼 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걸었고 시간이 흐른 만큼 변화한 듯 보였지만 어느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풍경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시선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었다. 오래전 형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지나온 세월만큼 희미해져 있었고 그 희미함 속에서 형의 발자국이 사라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는 골목 끝에 다다라 오래된 학교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담장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낡은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 풍경은 그의 기억 속 한 장면과 기묘하게 겹쳐지며 어느 순간 형의 옅은 뒷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그 뒷모습은 자신을 향해 돌아보며 잠시 멈췄던 장면이었으나 그 장면은 여전히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았고 그는 그 이미지가 다시 흐릿한 안개에 묻히는 느낌을 받으며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이 장소가 형의 마지막 기억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을 강하게 느꼈고 그 예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린 어떤 사건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학교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서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오래된 창문들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바닥에 어색하게 흐르고 있었다. 운동장은 비어 있었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낡은 철제 기둥이 약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그의 기억 속에서 형의 발걸음과 겹쳐지는 듯한 미묘한 파장을 만들었다. 그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서 넓게 펼쳐진 공간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오래전 형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감각이 일어났다. 그 얼굴은 완전히 보이진 않았지만 표정 속에 담긴 먹먹한 만큼은 뚜렷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붙잡으려 했지만 형이 남기려 했던 말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기억의 흐름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사이 그는 이 운동장 근처에서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용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억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그는 그저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중요한 단서가 손에 잡힐 듯한 느낌을 어렵게 붙잡고 있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주변을 관찰하던 그는 오래된 화단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고 그 벤치에는 비가 내릴 때마다 물기가 고였던 흔적처럼 나무결이 조금씩 일그러져 있었다. 그 일그러짐은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머물며 감정을 눌러 담았던 자리처럼 보였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벤치에 앉는 순간 그는 갑작스럽게 어떤 장면이 짧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형이 이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형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고 그 장면은 금세 희미하게 사라져 다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는 이 장소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형의 마지막 흔적과 직결된 공간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굳히고 있었고 그 확신은 이곳에서 무언가 은밀한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더 깊게 드리워주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천천히 둘러본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오래된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 바람은 마치 형이 남긴 단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듯 조용한 떨림으로 그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코트를 벗기도 전에 책상으로 곧장 향했고 서류함에서 가져온 봉투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봉투의 표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묻어남은 아버지가 이 문서를 여러 번 들고 고민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다시 펼쳐보며 기록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 시선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페이지 구석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보이는 작은 메모가 있었고 그 메모 속 날짜들은 형이 사라진 시점과 묘하게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해 보였다. 그는 기록을 따라가며 형이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었고, 서류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장소 이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장소는 바로 오늘 그가 들렀던 학교 운동장 근처였다. 아버지는 그 장소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었고, 메모에서는 누군가와 상담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상담 직후 갑작스러운 단절이 일어났다는 문장이 불완전하게 적혀 있었다. 그 단절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흐름으로 보아 형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졌거나 이곳을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된 듯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형의 흔적이 다급하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사라진 시점이 기록마다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보며 아버지가 형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했던 흔적을 깊이 읽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형에게 일어난 일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록의 빈칸마다 감춰진 감정의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는 기록된 문장보다 기록되지 않은 공백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문서들을 한 장씩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졌고, 마지막 장의 모서리에는 무언가에 의해 살짝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부분을 펼쳐보았고,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메모 조각이 접힌 채 숨어 있었다. 그 메모 조각은 시간이 지나 바스러질 듯한 상태였지만 펼쳐 보이는 순간 형의 이름 일부와 한 단어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단어는 충돌이었다. 충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과의 충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그 단어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손에 잡힌 메모를 다시 바라봤고, 그 글씨체는 확실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형에게 일어난 어떤 충돌을 기록하려 했던 듯 보였고, 그러나 그 기록을 모두 남기지 못한 채 미완성 상태로 봉투 속에 숨겨둔 듯했다. 그 미완성은 아버지가 어떤 두려움 혹은 갈등 속에서 기록을 중단했음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중단의 이유는 아마도 형과 관련된 진실이 너무 무겁거나 위험했기 때문이라는 예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메모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머릿속에서 형의 흐릿한 뒷모습과 운동장 벤치에서 떠오른 장면들이 다시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엮임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흐름이었고, 그 흐름은 형이 단순히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메모와 서류들을 조용히 펼쳐두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종이를 넘기는 아주 가벼운 사각임만이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장막을 얇게 벗겨내는 듯한 느낌을 남기며 이어지고 있었다. 형의 이름이 완전히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메모 조각 속에 남아있던 글자들은 분명 형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글자들 주위에 어렴풋하게 적힌 단어들이 그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었다. 특히 충돌이라는 단어가 가장 문제였다. 충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누군가에게 예기치 않은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의 무거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고, 그 무게 속에서 형이 감당해야 했던 혼란이 어떤 형태였는지 조심스럽게 떠올리는 사이 그의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형과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기억 속 골목을 다시 떠올렸고, 그 장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시간의 자취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며 형의 표정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끌어주는 듯했다.
형은 그날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그 불안은 어린 그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던 감정의 층위를 품고 있었는데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오르며 그가 잊고 있던 진실의 일부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형이 사라졌던 날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떠올리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는 평범한 하루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걸리는 불편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음을 서서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형의 기척이 평소와 달랐다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형은 어딘가에서 결정을 하고 온 사람처럼 무거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체념 같은 감정이 얇게 깔려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어린 마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형이 잠시 기분이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감정은 형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의 조용한 몸짓처럼 보였다. 그는 그 몸짓을 오랫동안 해석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 미해결의 공백이 오늘 다시 자신의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형이 사라진 날 이후 가족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일을 조심스레 피했고 그 피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덮여지며 어느 순간 완전히 잊힌 사람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러나 그 잊힘은 자연스러운 시간이 만든 결과라기보다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처럼 보였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과 어머니의 침묵이 겹쳐 있는 듯했다. 그는 그 침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가족 안에서 형이 단순히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지워진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를 추적하는 무거운 감정 속으로 천천히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종이들을 다시 정리하며 과거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려 했고 이어지는 순간마다 형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어떤 메시지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예감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 메시지를 찾아야만 이 가족의 오래된 균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의 사라짐이 단순한 도피나 단절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충돌 혹은 내부적 갈등의 결과였다는 흐름이 아버지의 기록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고 그 흐름은 지금 그에게 다시 한번 뚜렷한 단서를 향해 걸음을 옮기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형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장면을 떠올리려 했고 그 어두운 조각 속에서 형이 어딘가로 향하는 결심을 품은 듯한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직 완전히 머릿속에서 자리 잡지 못했지만 분명 형의 마지막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의 잔향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그에게 여전히 깊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국을 따라가면 결국 형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결심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조용히 힘있게 밀고 있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담담해 보였으나 그의 얼굴에 비친 작은 긴장감에 어머니는 눈빛을 잠시 흔들려가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평온함이 조금씩 금이 가는 듯한 기류가 퍼지고 있었다. 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은 어머니의 반응 속에서 형의 실마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와 무거운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마주하지도 않은 채 이상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었고
그 어정쩡한 눈빛 속에는 말하지 않은 진실이 감정의 표면에 떠오르려는 듯한 긴장이 얇게 깔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형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그 순간 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전처럼 자리를 피하지 않았지만 형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는 무언의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입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그 다문 입술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단단하게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 문을 여는 것이 어머니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순간적으로 느끼며 숨을 천천히 눌러 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지나친 신중함을 담고 있었는데 그 신중함이 오히려 감춰진 이야기를 드러내는 단서처럼 느껴졌다. 컵을 내려놓는 손길이 눈에 띄게 떨리지는 않았지만 너무 정돈된 움직임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했고 그 속에는 감정이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느끼며 다시 형의 사라짐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는데 어머니는 곧장 그 말을 막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긍하지도 않은 채 아주 짧은 침묵에 머물러 있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 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균열이 생기는 듯한 기류가 어머니의 표정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리며 아주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순간 그는 그 숨소리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감춰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드는 듯한 움직임만 남겼고 그 작은 움직임은 형을 둘러싼 진실이 단순한 가족의 상처가 아니라 훨씬 깊고 위험한 무언가일 수 있음을 은근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암시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며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진실의 방향을 조용히 더듬어 갔다. 그 방향은 아버지의 기록과 형의 마지막 기억이 겹쳐진 지점과 이어져 있었고 그 지점에서 결국 형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사건의 전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형과 관련된 기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 조각들은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흐릿한 윤곽만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었고 그 모임은 결국 어떤 중요한 장면을 향해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형과 함께 걷던 날의 공기, 골목, 빛의 각도, 그림자의 길이를 세세하게 떠올리려 했고 그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기억 속에서 형은 단순히 불안했던 것만이 아니었다. 형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심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감정들은 마치 형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었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다시 떠올리며 형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 순간 형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던 장면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장면에서 형은 무언가를 건네려는 듯한 손짓을 했고 어린 그는 그것이 단순히 장난이라고만 여겼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손짓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동시에 그 숨긴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려 했음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형이 그날 이후 왜 가족에게서 지워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여파였음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가 기록하려다 끝내 남기지 못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형이 겪었던 충돌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였는지, 혹은 더 깊고 위험한 어떤 문제였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형은 그날 단순히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밀려난 듯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결 속에서 형의 마지막 뒷모습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그 뒷모습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불안함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끝내 인식하지 못했던 조용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형의 실종은 단순한 가족의 상처가 아니라 그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있거나 혹은 사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흐름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이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며 이제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묵직한 실감과 함께 눈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오래된 의문을 끝내 풀어내야 한다는 묵묵한 결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감정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갈지 조용한 파동처럼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형의 마지막 흔적이 운동장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날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장소가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은 운동장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오래된 창고와 거의 사용되지 않던 작은 통로였고 그는 그 통로가 형의 마지막 발자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운동장으로 향했고 전날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운동장 위를 가늘게 스쳐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 먼지는 지난 기억 속에서 형이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길과 묘하게 겹쳐지며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운동장 구석으로 이끌고 있었다. 운동장 한쪽에는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예전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벽면에는 바람이 몰고 온 흙먼지가 미세하게 붙어 있었다. 그 건물 앞에서 그는 한동안 서성거리며 어릴 적 형과 함께 이곳을 지나갔던 장면들을 떠올리려 했고 그 순간 뇌리 한 부분에서 오래전에 미약한 목소리 같은 감각이 스치며 잊혀진 장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형이 이곳 문 앞에서 잠시 멈췄던 기억이었다. 그때 형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표정은 지금 떠올려 보아도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과는 거리가 먼 불안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오래 들여다보며 형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 아래 작은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먼지가 가라앉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오문 앞에 오래 서 있었던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으나 문은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문틀 아래쪽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미묘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약한 체중이 실렸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곳에 앉아
바닥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고 먼지와 낙엽 사이에서 눈에 띄는 작은 긁힘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남긴 흔적처럼 보였고 긁힘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밖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울리듯 흔들어 놓았다. 안쪽에서 밖으로 누군가 나가려 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 기억과 문서 속 충돌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맞물려 보았고 두 조각이 서로 닿는 순간 묘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형은 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쪽에 갇힌 상태였던 것이 아닐까? 혹은 누군가를 피해 숨으려 했거나 어떤 이유로 이 건물 안에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그 가능성들을 떠올리며 한동안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 앞에서 형이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순간을 버티고 있었는지 그 감각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상자의 뚜껑을 조금씩 여는 듯한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고 운동장 뒤편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자 낡은 환기창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환기창은 작게 열린 상태였고 오래된 먼지가 내부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듯한 자국이 벽을 따라 가느다랗게 내려와 있었다. 그는 환기창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오래된 창고 내부는 어두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선명하지 않은 윤곽 하나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윤곽은 분명히 오래전 형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것이 실제인지 기억이 빚어낸 환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형이 이 자리 근처에 있었음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환기창 아래 흙바닥에서 바람에 살짝 뒤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몸을 낮추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고 그 종이에는 어두운 잉크로 적힌 단어 몇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단어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었지만 분명 형의 손글씨 같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렷이 남아있는 한 단어가 있었다. 미안. 그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형이 마지막 순간 남긴 말일지도 모르는 그 단어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는 듯 보였고 그 감정 속에는 형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와 그 무게가 어떤 형태로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고 찬 공기 속에서 그 단어가 점점 더 무거운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아버지가 기록하려다 멈춘 충돌은 형의 내적인 갈등이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외부적 맞부딪힘이었다는 사실을. 형이 이곳에서 누군가와 조용하지만 위험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 형이 그 만남을 회피하려다 이곳에 머물렀을 가능성. 형이 사라진 이후에 다른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이 아버지의 기록과 어머니의 침묵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운동장을 떠나며 종이를 조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형이 남긴 마지막 손자국처럼 느껴지는 그 종이는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의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의 문은 이제 분명히 열리고 있었고 그는 그 문을 외면하지 못한 채 깊은 곳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긴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형의 손글씨가 남긴 잔향이 얇고 서늘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끝을 천천히 맞잡고 있었고 형의 마지막 감정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종이 옆에 펼쳐진 아버지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고 각각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을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먼저 형의 실종이 단순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 기억 속 형의 표정과 움직임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 속 날짜들이 서로 맞물리며 형이 마지막 며칠 동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증거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충돌이라는 단어. 그것은 형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었음을 혹은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려 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운동장 창고에서 발견한 종이. 그 종이는 형이 남긴 미완의 메시지처럼 보였고 형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감정의 일부였다. 미안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향한 것일 수도 자신에게 향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가족 전체를 향한 말처럼 느껴졌다. 형은 떠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침묵. 어머니는 형의 이름을 피했고 형과 관련된 질문에 몸을 굳히며 감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역시 형이 겪고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형이 사라진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술이 열릴 듯 말 듯 떨리던 순간 그는 어머니가 말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붙잡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각들을 조용히 맞추어가며 형의 실종을 둘러싼 그림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형태 속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작은 공간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 공간은 형과 충돌했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차지해야 할 자리였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지,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빈칸이 이 가족의 모든 침묵과 기록, 기억의 왜곡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예감을 점점 더 깊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형의 마지막 발걸음 소리가 어딘가에서 은근하게 울리는 듯한 잔향이 들려왔다. 그 잔향은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라기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을 향해 걸어가라는 조용한 요청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무거운 그림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기억이라는 어둠 속에서 형의 마지막 장면에 다가서는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에서는 형을 둘러싼 마지막 장면이 더 또렷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운동장 창고 앞에서 발견한 종이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형의 마지막 감정이 스며 있는 메시지였고 그 한 단어가 그의 기억 속 오래된 문장을 조용히 열어젖히는 열쇠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바라보며 형이 남긴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고 그 장면들이 비로소 서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기류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었다. 형과 함께 걸었던 골목, 그 골목의 끝에서 형이 돌아보던 표정, 그리고 운동장에 스며 있던 형의 마지막 그림자까지 모든 기억이 하나의 무게로 맞물리며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형은 그날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형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몰린 사람의 표정이라는 사실은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더 깊게 열어보려 했다. 형이 골목 끝에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건넬 듯 손을 들었던 순간, 그는 그 손끝에 실린 감정을 이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손짓은 작별의 신호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몸짓이었고, 무엇인가를 맡기고 싶었으나 어린 자신에게 그 무게를 지울 수 없다는 망설임이 담긴 움직임이었다. 그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동안 미묘하게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 속에서 형이 얼마나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형의 마지막 몇 날은 혼란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기록 속에서 멈춰버렸던 충돌이라는 단어는 형이 겪고 있던 문제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만드는 기준선 같은 것이었다. 형은 그 충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그 무게를 가족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흐름이 그에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이 흐름을 따라가며 형의 실종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끌려간 이야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형이 감당해야 했던 어떤 진실의 끝자락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형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는 동안 형이 자신을 얼마나 지키려 했던 사람인지, 그 따스함이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다시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이 조용하게 번져가며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더 묵직하게 감싸고 있었다. 형의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자와 형체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그는 이제 다음 조각을 찾기 위해 마지막 빈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 집에 서 있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에게 말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한 듯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오는 따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고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밀려오는 듯한 얇은 긴장감이 함께 스며 있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피하지도 맞서지지도 않은 채 깊은 곳에서 오래 묵어있던 감정을 억누르며 머물러 있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형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대신 운동장에서 발견한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듯 동작 하나로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그 종이에 닿는 순간 아주 작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그동안 감춰온 진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잃어가는 듯한 기류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지만 그 떨림을 숨기려는 의지까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지워진 한 사람을 다시 꺼내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감정이 어머니의 어깨 위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고, 그 움직임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이제 막 오래 닫혀있던 문틈을 열려 한다는 조용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형은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표정 속에 담긴 깊은 피로와 조용한 죄책감,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숨결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형은 가족을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선택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음이 어머니의 침묵을 더 깊어지게 만들어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을 흘려보내는 듯한 미묘한 떨림을 품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형이 겪은 충돌은 집안 밖의 어딘가에서 시작된 위험한 관계였을 것이고 형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감장해왔던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내왔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가까스로 알았지만 형의 사라짐을 막지 못했고 그 못함이 세월 속에서 죄책감으로 굳어져 지금의 침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로 하지 못한 진실을 그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가 어머니를 더 이상 고통 속에 가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위로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형이 떠난 이후 사라진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형의 마지막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만 묻혀 있지 않았다. 어머니와 그가 함께 그 무게를 나누는 순간 오래된 상처의 문이 아주 조금이나마 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골목을 다시 지나고 있었다. 골목에는 겨울바람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형의 마지막 발걸음이 여전히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있는 듯한 감각이 가슴 안에서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었다. 그는 골목 끝에 멈춰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자신이 형을 쫓아 걸었고 형이 잠시 돌아보던 그 순간이 다시금 머릿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장면에서 형은 미소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고 그 표정 속에는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떠올리며 형이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형은 자신이 겪는 혼란과 위험이 가족에게 닿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워내는 선택을 했고 그것이 형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물며 형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집안에서 사라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 떠오름 속에는 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형의 사라짐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형이 스스로 지키려 했던 마음의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는 지금 그에게 잔잔한 존중과 슬픔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형의 부재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는 비밀이 아니었고 그를 둘러싼 기억들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해 돌아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가 기록을 남긴 이유도, 어머니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도,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종이 한 장도 모두 서로 얽혀 하나의 진실을 이루고 있었다. 그 진실은 아프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형이 남긴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는 그 마음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잔잔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웠다. 그는 형이 남긴 마지막 뒷모습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리며 그 모습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자신 안에서 조용한 기처럼 머물 것이라는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사라진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기억 속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부드러운 그리움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형의 부재는 끝이 아니라 다시 기억해도 되는 조용한 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머물러 형을 떠올릴 수 있는 여유를 되찾고 있었다. 그렇게 진실은 아픔을 지나 잔잔한 여운으로 바뀌어 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고 있었다. 형의 실종을 둘러싼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끝내 풀리지 않은 미묘한 공백이 남아 있었고 그 공백은 아버지의 기록에서 멈춰버린 몇 줄의 문장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그를 이끌고 있었다. 늦은 오후빛이 창문을 넘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고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리는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정리하지 못한 서류함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함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 놓여있던 종이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서 조금 더 노랗게 변해 있었다. 먼지가 얇게 쌓인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서류 사이에 묻혀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 봉투는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랐고 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러질 듯한 질감이 느껴졌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 속에서 접혀있던 작은 메모가 가볍게 떨어졌다. 메모는 짤막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기록 이상이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의미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여운이 손끝에 스며드는 듯했다. 형은 누군가에게서 자신을 지켜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 지키기 위해 사라졌던 것인지 두 방향 모두 형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던 감정의 무게를 설명해주는 단서처럼 보였다. 그는 메모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형의 실종 직전에 남긴 흔적들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는 형이 겪고 있던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그 위험이 단순히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한 형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흐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완전히 해명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 미완의 감정은 아버지에게도 오랫동안 자연스럽지 않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다시 눈을 떴다.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고 아버지의 부재가 만들어낸 빈자리는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조각이 남긴 감정의 윤곽처럼 다가왔다. 그는 아버지가 이 기록을 통해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고 그 남겨진 조각이 오늘 비로소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형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형은 스스로를 지키거나 혹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그 선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나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때문에 끝내 기록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 미완성은 어쩌면 아버지가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책임이었고 그 책임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속 깊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는 메모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형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형이 떠난 이유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확신은 아버지의 기록에서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의 끝을 자신이 마침내 받아들였다는 조용한 위로처럼 가슴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한번 형과 함께 걸었던 골목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흩어진 낙엽들이 길을 도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골목 끝은 여전히 조용했고 오래전 형이 돌아보며 걸음을 멈추었던 자리에는 해질녘의 은은한 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형의 마지막 뒷모습이 흐릿하게 떠오르며 마치 시간이 천천히 뒤로 되감기듯 그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이 남긴 작은 흔적들, 운동장에서 발견된 종이, 아버지의 미완성 기록, 어머니의 침묵 속에 숨어있던 감정까지 모든 조각들이 이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다. 형은 이 골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고 그 순간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거운 결정이었고 그 결정의 끝에서 형은 자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가족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골목 끝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어린 시절 형과 걸을 때처럼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지는 상상을 잠시 떠올렸고 그 상상 속에서 형의 존재는 이전보다 더 온기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형의 부재는 상처였지만 그 부재 속에 담긴 형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만 머물지 않았고 그 마음은 조용히 밝혀지는 듯한 빛으로 변해 그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형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은 뒤 기억 속에 자리를 옮겨 놓았을 뿐이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지만 동시에 따뜻했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의 삶에서 작은 빛처럼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그 빛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사이 형의 마지막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미안.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형이 남긴 마지막 마음의 조각이었고 그 조각 속에는 형이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이제는 형을 미워하거나 오해했던 과거를 천천히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골목 끝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형의 발걸음이 아주 희미하게 울리는 듯한 잔향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 잔향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해도 괜찮다는 조용한 위로처럼 스며들어 그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렀다. 그는 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긴 여정은 조용히 끝나고 있었고 진실은 슬픔과 여운으로 남았지만 그 여운은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줄 잔잔한 빛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잃어버린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새로운 자리를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그는 오늘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